혹시 이런 의문이 든 적 없으신가요? 나는 남들보다 짜게 먹지도 않고 술, 담배도 멀리 하는데 왜 자꾸 몸이 붓고 기운이 없을까? 오늘 저는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평소 미역국을 보약처럼 챙겨 드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분은 은퇴 후 건강을 위해 식단 관리에 매우 철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미역국을 드시고 걷기 운동도 거르지 않으셨죠. 그런데 최근 아침마다 눈꺼풀이 붓고 피로감이 심해져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의 해독 능력을 나타내는 사구체 여과율 수치가 1년 사이 무려 15점이나 하락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은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며 허탈해하셨습니다. 정밀 분석 결과 원인은 어르신이 가장 건강식이라 믿었던 미역국에 있었습니다. 우리 몸의 콩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40세 이후 콩팥의 필터 기능은 매년 약 1%씩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특별한 질환이 없어도 60대에 이르면 젊은 시절의 70% 수준밖에 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4명은 이미 콩팥 기능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콩팥이 70% 이상 손상될 때까지 아무런 자각 증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제가 콩팥을 별표 침묵의 살인자 별표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필터가 막히면 온 집안에 구정물이 도는 것처럼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하면 혈액 속에 요독이라는 독소가 쌓입니다. 이 독소는 뇌로 가면 기억력을 감퇴시키고 심장에는 부정맥을, 뼈에는 골다공증을 유발합니다. 60대 이후 만성 콩팥병이 무서운 것은 신체 전반의 시스템이 서서히 붕괴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미역국 조리법의 변화는 단순한 요리 팁이 아니라 전신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미역 자체는 혈관 노폐물을 청소하는 알긴산이 풍부한 훌륭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재료와 만나면 약이 아닌 독이 되어 콩팥 필터를 막아버립니다. 가장 먼저 멈춰야 할 행동은 미역국에 흰쌀밥을 말아 드시는 것입니다. 국에 밥을 말면 씹는 과정이 생략되어 침 속의 소화효소, 아밀라아제가 작용할 틈 없이 위장으로 넘어갑니다. 이는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며 끈적해진 혈액이 사구체 필터에 강한 압박을 주어 사구체 경화증을 유발합니다. 시원한 맛을 위해 대파를 넣으시나요? 대파의 인과 유황 성분은 미역의 칼슘과 결합하여 별표 불용성 복합체 별표라는 찌꺼기를 만듭니다. 이는 소화되지 않은 채 콩팥 사구체 사이에 끼어 참기름의 발연점은 약 170디그리 셀시어스로 낮습니다. 달궈진 팬에서 미역을 볶으면 순식간에 200디그리 셀시어스를 넘기며 벤조피렌이라는 1급 발암물질이 발생합니다. 이 독소는 콩팥의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위험을 피하는 것만큼 좋은 것을 채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콩팥의 활기를 불어넣는 최고의 조합들을 소개합니다. 미역과 두부, 고기 대신 두부를 넣으세요. 두부의 사포닌은 미역의 요오드 과잉을 중화하며 식물성 단백질은 콩팥 필터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 세포 재생을 돕습니다.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은 콩팥의 미세염증을 끄는 천연 소화기 역할을 합니다. 미역의 후코이단 성분과 만나면 혈액 점도를 낮춰 사구체 혈류를 원활하게 만듭니다. 식초의 활용, 미역 초무침처럼 식초를 곁들이면 식초의 유기산이 미네랄 흡수를 돕는 촉매제가 됩니다. 또한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해 혈관을 보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학적 조언을 덧붙입니다. 통증 때문에 별표 소염진 통제, 이부프로펜, 아스피린 등 별표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미역 섭취에 신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약물은 콩팥 혈류를 수축시키는데 이때 칼륨이 많은 미역을 과하게 드시면 전해질 불균형으로 급성 신장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조리 전 미역을 반드시 미지근한 물에 20분 이상 불린 뒤 그 물은 버리십시오. 수용성인 칼륨을 30% 이상 제거하여
신장의 부담을 줄이는 필수적인 방어막입니다. 박만수 어르신이 실천 중인 콩팥 관리 시간표를 공유합니다. 오전 7시,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끈적해진 혈액을 희석합니다. 오전 7시 30분, 두부 미역국과 잡곡밥 식사. 밥을 말지 않고 한 숟가락당 30번 이상 충분히 씹습니다. 점심, 등푸른 생선 한 토막을 포함한 식사. 국물 요리는 가급적 피합니다. 간식, 사과 반쪽이나 블루베리 한 줌, 바나나, 포도는 칼륨이 많아 주에, 저녁, 잠들기 4시간 전 식사 완료. 오후 8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제한하여 숙면을 유도합니다. 많은 분이 질문하시는 3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하루 섭취량, 정상인은 하루 한 그릇, 사구체 여과율 60점 이하는 건더기 위주로 하루 한 그릇 이하가 안전합니다. 김이나 다시마, 다시마는 요오드가 너무 많고 김은 조미되지 않은 무조미 김을 하루 3-4장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환자 주의, 콩팥병 3-4단계 환자는 칼륨 배출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 후 극소량만 섭취해야 합니다. 소변 거품이 5분 이상 사라지지 않는 경우, 단백뇨 의심, 눈꺼풀 부종이나 종아리 앞쪽 뼈를 눌렀을 때 3초 이상 자국이 남는 경우 정확한 검사를 위해 근육량과 무관한 시스타틴C 검사를 추천합니다. 어르신은 3개월간 참기름을 쓰지 않고 두부를 넣은 미역국을 따로 씹어 드시는 식습관을 유지하셨습니다. 그 결과 54점이었던 사구체 여과율이 62점으로 반등했습니다. 부종이 사라지고 컨디션이 회복된 어르신의 미소를 보며 저 또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3줄로 요약합니다. 미역국을 끓일 때 대파와 참기름 사용을 피하고 밥을 말아 먹지 마세요. 두부, 등푸른 생선, 식초를 활용하여 콩팥 세포를 보호하세요. 조리 전 미역을 충분히 불려 칼륨을 제거하고 약물 복용 시 주의하세요. 건강은 거창한 계획이 아닌 오늘 저녁 식탁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두 투석 걱정 없는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